퇴근 직전 상사가 당연하다는 듯 주말까지 끝내야 할 업무를 던져줍니다. 친구는 매번 전화해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만 1시간 넘게 쏟아내고는 정작 내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은 나의 외모나 직장에 대해 선을 넘는 조언을 아무렇지 않게 건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나요? 아마 속으로는 안 돼요. 싫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아, 네. 일 때가 많죠. 그렇게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고 돌아선 밤, 우리는 종종 씁쓸한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잠 못 이루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선을 긋는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선을 긋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계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이라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입니다. 특히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소위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며 생존해 온 오랜 진화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무리해서 배척당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나의 의견을 한번 말한다고 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친절은 스스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선을 긋지 못한 관계는 결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는 결국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라는 독을 쌓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번아웃되거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 만성피로처럼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서서히 갉아먹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은 어떤 지혜를 줄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요새를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면의 요새란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 즉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심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선을 긋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요새에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어서 들어와 저를 약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선을 긋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내면, 세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지키는 선을 긋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3단계를 알아봅시다. 1단계는 나의 경계선을 인식하기입니다. 선을 긋기 전에 나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이를 꺼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첫째, 누구와 있을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소진되는가? 둘째, 최근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가? 셋째, 만약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거절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하고 있는 지점들이 보일 겁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 사적인 영역 등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현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핵심은 나를 주어로 말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더 예로 들어볼까요? 무례한 농담을 하는 동료에게 정색하며 그런 말은 재미없네요. 가 아니라 표정은 단호하게 저는 그런 농담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돈을 빌리고 늦게 갚는 친구에게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빌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명확히 거절의 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말 근무를 요구하는 상사에게 공격적으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가 아니라 차분하게 이번 주말은 미리 잡혀 있는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어 어렵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너는 내 얘기만 하냐가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사실 나도 오늘 좀 지치는 일이 있었어. 괜찮다면 내 이야기도 잠시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질문을 하는 친척에게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 부분은 저의 사적인 영역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게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단계는 일관성 있게 경계를 유지하기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분명 그 선을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속어 스팅슈합니다. 늘 내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물러서는 순간 당신의 경계선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냥 들어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쓸 때 알이 배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당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등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평온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의 현관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나는 당신과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해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당신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때로 외롭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남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는 날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찬 평온한 날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